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좋은 인간관계는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인간관계는 건강, 경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 집에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려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집에 초대하면 결국 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노년층을 상담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척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분도 있었고, 매번 집에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 때문에 우울해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사사건건 간섭하며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가족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노후에는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친구,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심장병, 치매,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지속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나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노후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잘못된 인간관계가 노후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목 잘못된 인간관계가 노후를 망치는 이유. 노후에는 평온한 일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돈을 빌리려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면 감정 소모가 커지고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노후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줄이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은 나만의 공간이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자주 초대하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불편한 대화를 하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과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면 부정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무조건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 교류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쁜 관계는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노후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행복하고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노후에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 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라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이용해 돈을 빌리려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노후에는 내가 쓸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한계를 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속이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필요한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거나 위험한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번 불평만 늘어놓거나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 초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한 감정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려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질문하고 조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내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간섭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내 집에 오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불쑥 방문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내 생활 방식에 간섭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것저것 간섭하며 본인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을 존중받고 싶다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집은 나만의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대하고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노후에는 내 경제가 우선입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거나 무리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 실패, 투자 손실 등으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반드시 원칙을 세우고 선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결국 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금전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가족이 있다면 확실한 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가족 중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갈등이 많으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말싸움을 유도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녀가 부모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소비 패턴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형제나 친척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한 번 생기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인 피로가 심해집니다. 노후에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이 있다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문할 때마다 문제를 만드는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방문할 때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생활 리듬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머물며 집을 자기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내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이 있다면 확실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 시간을 제한하거나 미리 약속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경우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내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인간관계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교류하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진정으로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가 노후를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다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인 요구나 지나친 감정적 의존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방문을 너무 자주 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방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대화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계선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생활이 침해받고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생활 방식을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나의 감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나를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형식적인 인간관계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려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보다 진심 어린 관심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좋은 친구나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도 커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 내 집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돈, 인간관계, 방문 규칙을 미리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이라도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무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규칙도 정해서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은 나만의 공간이어야 하고 불편한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내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다 보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 인간관계, 방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얼마나 삶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방문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도하게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고 진정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평온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원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고 불편한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추천받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혹은 단순히 걷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 5분 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은 팔과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력을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공간과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분 안에 따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걷기의 한계를 보완하는 초간단 운동의 필요성. 50대 이후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현실. 50대가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근육량 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 근육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는 것보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초간단 근력 운동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운동은 체력을 기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걷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 운동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의 중요성. 걷기는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는 따로 집중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는 단순히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 허리 통증이나 목 결림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을 유지하면 관절의 부담을 줄여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간단 근력 운동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걷기 대신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짧고 효과적인 운동의 장점. 집에서 할 수 있는 짧은 운동은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커서 꾸준히 하면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씩 투자하면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더 유연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짧은 운동은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딱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은 날씨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운동은 노화 방지와 더불어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2. 초간단 팔 운동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 팔 운동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이유. 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약화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팔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 근육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팔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순히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이용한 푸시업이나 팔꿈치 굽히기 같은 간단한 동작은 팔 근력을 빠르게 강화해 줍니다. 팔 운동은 동시에 어깨와 목 근육도 단련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팔 근육이 강하면 상체에 안정감이 생기고 이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팔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팔 근력을 단련하는 간단한 동작을 실천해 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팔 근력 강화 동작. 집에서 팔 운동을 시작하는 데는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 앞에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천천히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물병을 활용해 가벼운 덤벨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기에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정해 매일 꾸준히 한다면 팔 근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간단하지만 상체 전체를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면 일상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간단한 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이 필수적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는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 푸시업을 할 때는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 수 있어 운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더불어 호흡도 신경 써야 합니다. 팔을 굽히거나 힘을 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면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피로가 줄고 운동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팔 운동은 어깨와 상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하므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거나 처음에는 천천히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운동을 하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세와 호흡에 한 번 더 신경 써보세요. 3. 초간단 다리 운동. 하체 근력과 균형 유지. 하체 근육이 건강과 노화 방지에 미치는 영향.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약화되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통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려면 특정 근육을 겨냥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체 운동은 단순히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와 상체의 부담도 줄어들어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체 근육은 노화 방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5분 만에 가능한 다리 근력 강화 운동.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하체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 특히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 다른 동작은 런지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다리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작을 더 천천히 하거나 반복 횟수를 늘려 운동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균형 감각을 높이는 간단한 동작.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한발 서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한 후 다른 발로 바꿔가며 연습하세요. 이 동작은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동작은 스탠딩 리프트입니다. 한 발을 뒤로 들어 올리면서 중심을 잡고 몇 초간 유지했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균형 동작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몸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균형 감각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 점차 유지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해 보세요. 균형 동작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나므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운동 루틴의 실천과 유지 비결. 5분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팁. 운동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5분 운동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하루에 고정된 시간에 운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몸이 더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기록을 남겨 운동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운동을 실천한 날을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한 기록은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은 시간을 길게 투자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5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근력과 균형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5분 초간단 운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 더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옷을 입는 방식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대에도 컬러 매칭을 통해 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옷장 속 평범한 아이템들도 컬러를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컬러 매칭 비법을 소개합니다. 컬러는 단순히 옷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생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팁을 실천하면 더욱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컬러가 주는 에너지와 효과. 컬러가 외모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컬러는 우리가 입는 옷의 핵심적인 요소로 외모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 가까이에 어떤 컬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피부 톤이 밝아 보이거나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컬러는 얼굴을 생기 있고 젊게 만들어주는 반면 어두운 컬러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 더 피곤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컬러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 어울리는 컬러를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컬러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거나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밝은 컬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밝고 따뜻한 컬러를 활용하면
피부 톤을 환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밝은 파스텔 컬러나 따뜻한 베이지, 라이트 핑크와 같은 색상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컬러는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색이나 칙칙한 컬러는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밝은 컬러는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밝은 컬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못된 컬러 선택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컬러를 잘못 선택하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지나치게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회색이나 너무 강렬한 검정은 피부의 주름을 강조하거나 칙칙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피부 톤이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잘 어울리던 컬러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컬러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색상을 사용할 때는 스카프나 셔츠와 같은 밝은 아이템으로 조화를 맞춰보세요. 컬러는 조화가 가장 중요하며 나의 피부 톤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컬러 선택 하나로 전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70대에 적합한 컬러 선택법. 피부 톤에 맞는 컬러 찾기.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스타일링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톤은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피부 톤은 베이지, 카멜, 올리브 그린 같은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반면 차가운 피부 톤은 라벤더, 블루, 실버 같은 색상이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찾으려면 얼굴 가까이에 다양한 색상을 대보며 피부가 가장 생기 있어 보이는 색을 고르세요. 또한 피부 톤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컬러를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더하는 밝고 따뜻한 컬러 활용법. 밝고 따뜻한 컬러는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핑크, 코랄 라임 옐로우와 같은 색상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런 색상은 블라우스, 셔츠, 스카프와 같은 아이템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밝고 따뜻한 컬러는 전체적인 룩을 무겁지 않고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색은 얼굴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로 전체 스타일 완성하기. 전체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려면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아이템은 중립적인 색상으로 선택하고 하나의 아이템에 강렬한 컬러를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와 네이비 팬츠에 레드 스카프나 핑크 가방을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컬러 포인트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컬러 포인트를 주면 피부가 더욱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러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연습을 통해 실패 없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포인트 컬러는 스타일링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3. 계절에 따른 컬러 매칭 팁. 봄과 여름을 위한 화사한 컬러 매칭. 봄과 여름은 밝고 화사한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파스텔 계열의 라이트 블루, 라벤더, 베이비 핑크 같은 부드러운 색상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셔츠에 라이트 옐로우 스카프를 더하면 깔끔하면서도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사한 플로럴 패턴이나
스트라이프와 같은 프린트를 활용하면 더욱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컬러 매칭이 부담스럽다면 하나의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색으로 조화를 이루세요. 봄과 여름의 밝고 따뜻한 날씨를 반영한 컬러 매칭은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절과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완성해 보세요.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컬러 조합.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브라운, 카멜, 버건디, 다크그린 같은 색상은 계절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울 코트나 니트 같은 계절 아이템에 이런 색상을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옷을 입을 때는 얼굴 가까이에 밝은 컬러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더해 생기를 보완하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계절감을 살리면서도 피부를 칙칙해 보이지 않게 하는 컬러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매치할 때는 같은 톤 계열을 선택해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따뜻한 컬러로 세련되고 활력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 컬러. 중립 컬러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같은 색상은 다른 컬러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립 컬러는 베이스로 활용하고 계절에 맞는 포인트 컬러를 더하면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팬츠와 베이지 니트에 봄에는 라이트 핑크 스카프를, 겨울에는 레드 코트를 더해보세요. 중립 컬러는 베이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 다양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중립 컬러를 활용하면 옷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 컬러는 스타일의 기본입니다. 4. 패턴과 컬러를 활용한 스타일링 비법. 패턴이 주는 활력과 이미지 변화. 패턴은 단조로운 룩에 활력을 더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플로럴, 체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은 70대에도 충분히 세련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패턴은 우아한 분위기를, 큰 패턴은 과감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패턴을 활용할 때는 옷의 다른 부분은 단색으로 매치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가까이에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선택하면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패턴을 활용하면 단순한 옷차림도 특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패턴을 찾는 것은 스타일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비결입니다. 과감한 컬러와 패턴의 균형 맞추기. 컬러와 패턴을 함께 사용할 때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스커트를 입을 때는 상의를 중립적인 컬러로 선택해 조화를 이루세요. 반대로 단조로운 옷에는 강렬한 컬러의 액세서리나 패턴 아이템을 추가해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컬러와 패턴이 동시에 강하면 전체 룩이 과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무난한 컬러와 간단한 패턴을 매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 과감한 컬러와 패턴 조합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컬러와 패턴의 균형을 맞추면 세련되고 조화로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 액세서리는 컬러 포인트를 주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카프, 가방, 신발 같은 작은 아이템에 강렬한 컬러를 활용하면 전체 룩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와 데님 팬츠에 밝은 레드 가방을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액세서리를 활용할 때는 컬러의 통일감을 유지하거나 과감한 대비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액세서리의 장점입니다. 컬러를 추가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액세서리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로 스타일의 생기를 더해보세요. 5. 컬러 매칭을 쉽게 실천하는 팁. 옷장 속 기본 아이템과 컬러 조합하기. 옷장 속 기본 아이템을 활용해 컬러 매칭을 실천해보세요.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베이지 코트 같은 기본 아이템은 다양한 컬러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에 파스텔 블루 스카프를 더하면 밝고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을 바탕으로 포인트 컬러를 추가하면 실패 없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은 컬러 조합 연습을 할 때도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옷장 속 아이템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컬러 매칭을 찾아보세요. 간단한 아이템으로도 컬러 매칭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활용한 코디 연습법. 컬러 팔레트를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코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컬러 팔레트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봄에는 라이트 옐로우, 블루, 화이트를, 가을에는 브라운, 카멜, 올리브 그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는 서로 잘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미리 제안해 주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간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두세 가지 컬러만으로 조합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색상 수를 늘려보세요. 컬러 팔레트를 참고하면 옷장 속 아이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컬러 매칭으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컬러 매칭의 간단한 규칙. 컬러 매칭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두세 가지 컬러를 넘지 않도록 조합을 제한하세요. 둘째, 기본 아이템에는 중립 컬러를, 포인트 아이템에는 밝은 컬러를 활용하세요. 셋째,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얼굴 가까이에 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옷 전체가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따라도 실패 없는 컬러 매칭이 가능합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해 보세요. 컬러 매칭은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70대에도 컬러를 활용하면 활력을 더하고 더욱 세련되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컬러 매칭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스타일을 응원하겠습니다.